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 젊으신 나이에 간암 판정을 받으시고는 항암 치료 끝에 세상을 떠나셨지요.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자 저희 두 부자는 쓸쓸하게 살았습니다. 간혹 고모가 집에 들러서 밥도 차려주고는 했지만 남자 둘이서 지내는 게 참 어색하더군요. 특히 엄마가 돌아가시자 그렇게 저를 이뻐해 주시던 외할머니도 외삼촌도 이모까지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 장례식장에서 저희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때리며 내가 죽인 거라고 소리 지르던 그 이후로는 얼굴을 한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말과 달리 아빠와 엄마는 정말 사이가 좋던 분이셨습니다. 단지 외가에서는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다고 들었어요. 좋은 대학 나와서 회사 다니던 엄마와 달리 고졸 출신의 사업을 하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이후로는 더더욱 아버지를 싫어했지요. 그때마다 엄마는 아버지를 항상 응원하며 꼭 일어설 수 있다고 응원하셨고 아버지는 그 힘으로 다시 사업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를 외가에서는 항상 탐탁지 않게 생각했고 저희 살림살이가 나아지며 반지하 같은 곳에서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하고 난 뒤에도 외할머니는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아가면서도 항상 저희 아버지를 무시했었죠. 그러던 중 어머니가 간암 판정을 받아 입원한 병실에서 아버지의 멱살을 잡더니 급기야 장례식장에서 멱살까지 잡던 외가를 저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아버지와 별개로 외가에서는 내 새끼라고 하면서 저를 귀여워하셨지만 그렇게 막대하는 외가가 뭐가 그리 좋았겠나요? 그 이후로 인연이 끊어지다시피 한 사이였죠. 그렇게 아버지랑 저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살아갔어요. 다행히 아버지의 사업은 그 이후로도 운 좋게 더욱 번창하기 시작하여 더 큰 제조 설비도 갖추면서 살림살이는 더 많이 나아졌네요. 아버지는 항상 웃으시며 이 공장은 나중에 내가 다 가져가라며 말씀하시곤 했었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를 메꾸시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셨던 아버지. 저도 그런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공부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나름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덕분인지 저는 전교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며 대학도 괜찮은 대학에 입학했을 무렵 22살이 된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우물쭈물 말을 잘 못하시더군요. 저는 아버지에게 무슨 일인데 그러냐고 말을 해보라고 하자 아버지는 얼굴을 붉히시며 사실 2년 전부터 만나시던 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너도 성인이 되었으니까 아빠도 새 장가를 들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말에 저는 그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엄마란 존재는 신성한 존재였는데 그게 깨어지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아버지같이 좋은 남자를 누가 놔둘까 싶었습니다. 돈도 있고 아직 나이도 40대이시니까 고모도 가끔 와서는 재혼 안 하냐며 주변에서 너 좀 소개시켜달라고 난리라고 했던 말을 우연히 얼핏 들었기도 하거든요. 거기서 제가 반대한다고 해봐야 오히려 아버지와 사이만 어색해질 거라는 걸 알았기에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시간이 얼마 안 가 새엄마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저는 아버지가 능력이 좋으시니 저랑 비슷한 연령되거나 한 10살 많은 젊은 여자분을 만나실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아버지는 5살 정도 나이 차이 나는 분을 만나시더군요.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 새엄마가 재혼하시면서 데려온 딸이 있었습니다. 저와 나이 차이가 겨우 1살 나던 의붓여 동생이었죠. 여자가 없던 우리 집의 새엄마와 그것도 21살짜리 여동생이 들어오니 너무 어색하더군요. 여동생도 마찬가지였는지 저를 보면 후다닥 피해 다니려 하고 같이 밥 먹을 때도 말 한마디 안 하고 도서실만 가고요. 그러다 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요즘 여동생이 재수를 준비하는데 새엄마가 걱정과 고민이 많다고 그래서 말인데 좋은 학교 다니는 우리 아들이 여동생을 좀 과외 공부해주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로 인해 서로 친해지고 서먹서먹한 것도 좀 없어지지 않겠냐며 물론 과외비도 주겠다는 말에 저는 고민 끝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 친해져야 하겠다는 생각은 안 그래도 하긴 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과외로 인해서 여동생과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먹서먹하게 처음 시작했던 수업도 점차 서로 웃으면서 수업하고 장난도 치고 말도 놓고 그렇게 되었는데 문제는 제가 여동생을 여동생이 아니라 점차 여자로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여동생의 과외 수업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렇게 여동생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기만 기다리다가 여동생이 들어오면 일부러 늦은 시간이라도 물 마시는 척 나가서 얼굴 한번 보고는 짧은 대화라도 나누고 들어가고 제가 미친 건가 싶기도 해서 정말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다른 여자와 사귀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자 여동생이 엄청난 화를 내며 과외를 더는 안 받겠다고 하더군요. 자기는 공부하느라 정신없는데 선생님인 오빠는 여자나 사귀고 히덕거린다고요. 제 잘못은 아니었지만 뭔가 제가 여자친구가 생기자 화를 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으면서도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감정이 복잡하고 미묘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장이 뛰었던 건 여동생도 저한테 마음이 있다는 걸 확인한 계기였었죠. 여동생에게는 알겠다고 사과를 하고 여자친구와도 얼마 안 가 헤어지게 되었죠. 솔직히 그때부터 저희 관계는 많이 발전했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하다 손도 잡기도 하고 여동생도 제 손을 잡으며 앞으로 여자 사귀지 말라며 말하는 게 그렇게 이뻐 보일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공부할 건 제대로 공부했고 성적도 과외 전보다 훨씬 잘 나와서 여동생도 괜찮은 대학에 재수에 성공하게 되자 새엄마와 아버지는 너무 기뻐하며 과외를 시킨 게 제일 잘한 일이었다고 칭찬했었죠. 겉으로 보기에 저희 이복 남매는 사이가 너무 좋아 보였고 딸의 성적까지 대폭 올랐으니 이만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저희 이복 남매의 사랑은 이미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복 남매가 아닌 연인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주변에는 남매란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여자친구라 말하고 다녔습니다. 어차피 그녀와 저는 성도 달랐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둘 다 너무 진지해져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여동생이 아버지 밑에 입양만 안 되면 여동생이 저와 결혼도 할 수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없이 서로 결혼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저는 솔직히 정말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께 말씀드리기에는 좀 더 신중해야겠다 싶어서 일단 조금 더 비밀로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23살이 되었고 군대 가기 전에 여자친구이자 이복 여동생과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져서 제가 군대를 가던 날 여동생이 너무나도 서럽게 울며 저에게 대하는 행동들을 보고 그때부터 부모님께서는 점차 저희 관계를 눈치챘던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군대로 면회를 오신 아버지께서 저에게 여동생과의 관계를 묻더군요. 저는 갑작스러웠지만 어차피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었기에 고민 끝에 말씀드리길 아버지, 저는 여동생 정말 사랑한다고 어차피 아버지 딸도 아니고 저랑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예전에 그래서 법적으로도 알아보니 우리는 결혼해도 문제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는 야 이놈아 천벌받을 소리 하지 말라고 세상에 여자도 그리 많은데 꼭 그래야 하겠냐며 말씀을 하셨고 저는 생각이 변함이 없다고 나중에 여동생이랑 결혼하겠다며 단호하게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어린 날의 콧바람이라고 너희 마음이 영원할 것 같냐며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못 박으며 화를 내고 가셨고 나중에 여동생 통해서도 들었는데 집에서도 아주 한바탕 난리 났었다네요. 그럴수록 저희 둘의 마음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도 저희 둘은 헤어지기보다는 저는 집을 나와 대학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취를 했고 여동생은 집에 있으면서 한 번씩 제 집에 들러서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부모님은 대체 언제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할 거냐는 말에 저는 그냥 허락해달라고 어차피 20년이 넘게 남으로 살다가 성인 남녀가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게 뭐가 그리 잘못된 거냐고 저도 아버지 새엄마 받아들이는 거 허락했듯이 아버지도 새엄마도 저희 둘 결혼하는 거 받아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더니 아버지께서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며 그런 점들은 너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하지만 진짜 내 자식들이 그런 걸로 손가락질 받는 건 보고 싶지가 않다고 서로 너무 좋아해서 결혼해도 이혼하는 세상인데
너희들이 그런 사이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까지 결혼해서 나중에 서로 안 맞으면 정말 그때는 어쩌려고 그러냐고 다시 한 번만 잘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시자 저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리니 아버지께서는 절 보더니 그럼 나도 이제 내 아들 죽었다고 생각하겠다고 내 재산이든 뭐든 10원짜리 하나 너한테 못 주겠다고 철이 들어 둘이 헤어지고 유학을 가든지 아니면 너희가 그리 말하는 진짜 사랑 찾아서 너희 둘 다 떠나든지 알아서 하라는 말씀에 그날로 저희는 그때부터 집을 나와서 살게 되었네요. 하지만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도 좋은 데를 들어갔기에 제가 먼저 졸업하고 회사에 먼저 취직해서 돈을 벌어오면서 큰 문제 될 것도 없었습니다. 27살 때는 이제 여동생이 아닌 제 아내가 된 그녀가 생각지 못하게 임신을 해서 부랴부랴 저희 둘이 혼인신고하고 애까지 낳았네요. 그래도 새엄마는 자기 딸인 아내가 임신하자 저희를 찾아와서는 도대체 어쩌려고 이러냐고 아내 임신한 큰 배를 쳐다보시더니 저를 보고 착잡한 표정으로 아들이라고 해야 할지 이서방이라고 해야 할지 자기도 참으로 난감하다며 일이 일단 이렇게 되었으니 어쩌겠냐며 아버지를 한번 설득해보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이 한 말을 지키고 싶으신 건지 손자 태어나는 그날까지도 단 한 번도 저희를 보러 오신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날 인사를 드리러 가도 문도 안 열어주시고 오히려 오지 말라고 쫓아내시던 아버지. 그래도 저희 부부는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 이후로 맞벌이를 하며 절약하고 저축하며 모은 돈으로 작은 빌라 원룸에서 시작했던 신혼생활도 학자금 대출까지 다 갚고 이제는 전세로 아파트도 구했고 저희 아들을 위해서 서로서로 누가 더 아낄 것 없이 진심으로 아끼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이에게 할아버지를 직접 못 보여주는 게 아쉬웠지만 새엄마는 그래도 그 이후로 자주 찾아와서 과일이며 음식이며 이것저것 챙겨주시면서 도와주셨고 아버지는 그런 새엄마를 통해서 저희 소식을 간간히 남아 접하셨던 것 같네요. 그러던 어느 날 새엄마가 저를 보더니 우시면서 아버지 좀 빨리 찾아가 보라며 말하더군요. 직감적으로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느끼고는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아버지가 글쎄 간암이랍니다. 저희 친엄마가 돌아가신 병이랑 똑같은 병이 온 것이었죠. 이번 건강검진 때 발견했다며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으시다는 말에 저는 미친 듯이 뛰어나가 아버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병실에 들어가니 아버지는 힘든 표정으로 창밖을 보며 누워있다가 제가 온 걸 보고는 언제 힘든 표정을 지었냐는 듯 빙그레 웃으며 우리 아들 왔어? 라는 말에 저는 눈물이 절로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그동안 아빠가 얼마나 미웠겠냐고 이 아빠가 우리 아들한테 상처만 주고 가는구나 라는 말에 저는 아버지 손을 붙잡고 아니라고 제가 죄송했다고 아버지 이렇게 누워있지 말고 어서 다시 건강해져서 퇴원하시라며 펑펑 울었습니다. 그 뒤로 새엄마는 저에게 따로 말씀해 주시길 그동안 너희 아버지가 티를 안 내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너희 생활하는 사진들을 아버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면 이런 건 쓸데없이 왜 보내냐고 하면서도 혼자 몰래 그 보내준 사진 보면서 울고 있던 뒷모습을 보기도 했고 예전에 아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가 아버지가 문전박대하고 쫓아냈었지만 너희가 그렇게 돌아가고 나서는 너무나도 우울해했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말로 이루어 표현할 수 없는 울컥함이 몰려와 얼마나 그날 미친 듯이 울었나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느새 이렇게 약해지셨는지 손을 잡았는데 몸이 너무나도 힘이 없이 가볍더군요. 아버지는 자신조차도 마지막이 다가오는 걸 느꼈는지 그 이후 손자도 보고 그 아픈 몸으로 손자가 너무 이쁘다며 안아도 보시더니 임종 직전 유언으로 저에게 말씀하시길 결혼식 올리라고. 이 못난 아비의 미련함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행복한데 막아서 고아처럼 살게 했으니 얼마나 그동안 서러웠겠냐고. 나 때문에 결혼식도 못했으니까 내가 죽고 나면 결혼식은 누구보다 멋있고 이쁘게 올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는 며칠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유언대로 저희는 새엄마이자 장모님을 모시고 결혼식을 올렸네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희 부부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재산을 정리하시고는 신혼집으로 남겨두신 아파트에 들어가니
참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더군요. 내일이 특히 아버지 기일이라 이런저런 많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전히 저희 부부는 잘 살고 있고 가끔 연우 부부처럼 사소한 거로 부부싸움은 하지만 서로 여전히 많이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잘 지내셨으면 좋겠네요.